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전망, 포스를 앞두고 트렌드가 바뀐다. 해당 내용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의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15년 전에 한번 돌았었죠. 왜 우리는 우리나라 선수 경기를 새벽에 봐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이런 농담스러운 이야기가 돌았어요. 김용만 씨가 MC를 보면서 왜 올림픽 선수들은 피곤하게 새벽에 축구를 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경기를 개최하는 개최국과의 시차 때문인 거죠.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왜 새벽에 할까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이 선수들이 유명해지고 중요한 경기는 새벽에 잠을 안 자고라도 시청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하면서 왜 나스닥 주식을 띄워두고 FED 파월의 연설을 밤잠 설쳐가며 보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코인들이 유명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관과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이걸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코인은 주식의 움직임보다 미국의 달러 통화 수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가운데 중심점 보이시죠? 여기에 파란색 선을 보면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해당 그래프는 크립토의 팩터입니다. 보면 0은 아예 위에 있고 0 밑으로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심지어 마이너스 5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오히려 0 위로 올라간 상황인데 크립토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통화 수축의 기울기에 비해서 코인의 하방 기울기는 아주 가파른 상황이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이유는 코인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여전히 고배율, 레버리지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형 기관들은 자금을 투입할 때 투자 기간을 정하고 원금에 맞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2018년도 떡상장에서는 이 파란색 블럭이 훨씬 크죠. 이 파란색 블럭은 개인이나 소매 고객을 뜻하는 거예요. 이 소매 고객들이 훨씬 많았는데 2020년부터는 금색 블럭이 훨씬 큽니다. 이 금색 블럭은 기관을 뜻하는 건데 기관의 투자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레버리지를 살짝 적용해 보니 기간 대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던 거죠. 특히 각종 디파이와 토네이도 캐시, 스왑 시스템은 기존 전통 금융의 투기 자금 회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로스율과 처리 속도 면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관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 잡고 2022년 초부터는 높은 레버리지를 적용해서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나죠. 2022년 1월부터는 훨씬 더 레버리지가 높아졌어요. 코인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의 비율은 훨씬 높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19년도, 2018년이 지나고 나서 6,000불을 깨고 큰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 하락 끝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을 만들어낸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하락하던 비트코인을 다시 위로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은 기관의 레버리지 자금이었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월물 볼륨을 보더라도 거래소의 현물 거래의 비중에 비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파생 상품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파생 상품의 블럭인데 초록색은 현물을 뜻하고 검정색은 파생 상품,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테라 사태 이후에 투자사들, 셀시우스, 보이저 같은 회사들 있죠. 얘네들이 터지고 나서 다들 몸을 사릴 줄 알았는데 6월부터 다시금 코인 시장에 일부 기관 자금이 디파이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 단위의 코인을 매수해서 이 코인이 디파이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현재 상황의 원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인 다음에 기관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즉 셀시우스나 보이저가 터지면서 레버리지 투자 자체가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테라를 포함한 C파이 관리자나 운영자가 사람이거나
중앙 집중으로 이뤄지는 이런 회사들의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서 코인 시스템이 위태로워진 것이고, 제대로 된 디파이면 사람, 주체에 의한 리스크가 대폭 줄어드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희한한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역시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담보 재사용, 고레버리지 사용이 디파이에서 장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급락의 사이클의 골은 훨씬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도 티가 나죠. 파란색과 붉은색이 코인 시장이고 나머지들은 일반 자산 시장인데, 다른 자산 시장에 비해서 비트와 이더리움의 등락 폭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레버리지 때문이다 라는 건데, 디파이에서 고레버리지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디파이에 돈을 맡기면 돈을 맡겨놨다라는 증서를 하나 줍니다. 이 증서를 가져가면 내가 맡겨놨던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증서를 가지고 내가 맡겨놓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가 맡겨놨던 것과 같은 코인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받은 코인으로 다시 맡겨놓고 증서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디파이에서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을 기점으로 산업 전반이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휴지기의 마무리로 보는데,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하락 횡보를 하다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계약된 개발자들의 산출물,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코드를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겠죠. 이런 일들이 2021년 5월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래프의 막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라는 건 개발자들의 업무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인 플랫폼의 로우 레벨에서 일하는 프로토콜 개발자들의 수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다운사이징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끝에 막대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물론 라인 오브 코드를 몇 줄짜냐 이런 거 가지고 아웃풋을 체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프로젝트의 사이클의 진행 현황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개발자들의 업무량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급 노동력들이 어디로 갔을까를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되죠. 로우 레벨 개발자들의 이 고급 노동력은 앱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로우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레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더리움보다 좀 더 성능이 뛰어난 제2, 제3의 이더리움을 설계할 목적으로 수억 달러를 모금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게 아닌 어플리케이션 영역 그리고 금융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앱에서 실사용자들을 모아서 이걸 사람들이 쓰게끔 만드는 이런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웹3, 메타버스, NFT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ETF 같은 파생 상품 혹은 디파이 쪽으로 VC들은 눈을 돌리거나 아예 돈을 빼서 휴지기에 접어들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마저도 장바구니에 넣은 거지 아직 구매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에도 지금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돈 흘러다니는 상황을 보면 P2E나 NFT, 트레이드 파이를 제외하면 VC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실제로 돈이 되는 곳 말고는 딱히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드 파이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거래소 간 차익 거래 등을 조금 더 전문화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달러 쪽에 관심을 보이는 쪽은 이자놀이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 이후 생각보다 크립토 시장의 공허함과 피로감이 아주 두텁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뭐가 하나 터져야 다시 한번 플랫폼에 사람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흔히 기술 개발의 배경은 음란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4K 성인 동영상 덕분에 상급 카메라의 보급이 이루어졌고, 유저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기기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듯이 크립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이 터져야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플랫폼을 한 개까지 사용하게 되고 다시 VC들의 초점이 플랫폼으로 돌아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들이 아주 미어 터지고 도저히 이 플랫폼 못 쓰겠다, 이 체인 쓰면은 우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다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VC나 개발자들이나 모두가 모여든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격과 속도로 이더리움의 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남용을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다시 줄어든 플랫폼 개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시 한번 블록체인 시장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남용이라는 건 지금 가스비가 꽤 높은 상황이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언제나 편하게 이더리움의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앱으로 인해서 더 이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겠죠. 더 빠르고 저렴한 이런 플랫폼을 내가 쓰면 좋겠다 라는 수요가 많이 생기면 다시 VC와 개발자들이 모여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플랫폼보다는 앱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고, 이 앱에서 무언가 터지면 다시 한번 플랫폼에 붐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